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팀장입니다. 벌써 17번째 방송이네요. 구독자도 벌써 많이 늘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양병원에서 임종시 준비사항 컨텐츠로 찾아뵀습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임종했을 때 대처하셔야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15년간 장례업을 하면서 겪었던 장례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꼭 잊지 못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한 13년이 훌쩍 넘었던 사건입니다. 기억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장례 행사장이 그때 강원도 강릉이었던 것 같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열심히 행사에 임하여 진행을 하고 저녁 9시쯤 퇴근을 했었는데요. 그 시절엔 전 숙박을 위해 찜질방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진짜 전국 안 가본 찜질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고 내비게이션에 가까운 찜질방을 검색하고 열심히 그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 아십니까? 초행길 가실 때 왠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그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습니다. 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설마란 생각에 계속 갔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인적조차 드물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려주는 도착지는 바로 강릉의 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진짜 온몸에 닭살이 쫙 올라오는데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하기가 싫어요. 얼마나 허겁지겁 달렸는지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례업을 하면서 그 많은 고인 수습을 해왔지만 그 당시 신입이라 그랬는지 진짜 놀라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땐 그랬지 하고 웃고 넘긴답니다. 두 번째 장례 에피소드입니다. 조금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장례업을 배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사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사건 사고입니다. 선임이 행사 진행을 하고 저의 성복제 제사를 평가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입간을 하고 지내는 첫 제사를 성복제라고 하는데요. 행사팀장들은 보통 입간 종료 후에 서둘러서 입간용품을 정리하고 빈소로 찾아갑니다. 저는 이날 첫 성복제를 집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 준비를 하고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터진 사건 사고입니다. 제가 성복제 제사를 지낼 때 밥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정말 잘하고 있는 줄만 알고 열심히 축과 제사의 집례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제사가 끝날 무렵에는 고인이 식사하시는 묵례 시간이 있는데요. 고인분의 제사상을 바로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밥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서둘러 묵례 도중 눈치껏 잽싸게 뚜껑을 열고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선배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실수하지 않고 아주 잘 집례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에게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14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근무하던 본사가 청주였습니다. 장례 행사 진행 장소는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선임이랑 행사 진행을 하던 도중 보통 발인 날에는 저 혼자 동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지는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 바로 해남이었습니다. 참 장래일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발인 날 행사팀장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날 또 역시 그랬죠. 광주에서 해남까지 운전을 하여 동행을 했었습니다. 마무리 끝날 무렵 그 상가 사인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홍어 한 박스를 주시면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그 사인님 아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홍어를 트렁크에 고이 모시어 청주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가는 3, 4시간 동안 홍어 삭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졸음운전도 하지 못하게 냄새가 지독했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장제 일 마무리하고 청주 본사로 복귀를 하니 저녁 7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도착 후 선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내야, 저기 입간용품 챙겨놨으니 그거 들고 바로 삼척오룡 가가. 오늘 밤 12시 입간이란다. 그게 웬일입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졸리고 피곤한데 삼척으로 바로 가라니요. 내색은 할 수 없는 위치라 두말 없이 달리고 달려 23시 도착을 하여 곧장 또 다른 선임과 저런 입관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날 하루 운전 시간만 무려 10시간 이상 운전과 하루 주유 2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위험한 고비 여러 번 넘겼고 하늘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에피소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이지장내 김팀장은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장내튜브 이지장내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